많이 덥죠, 그죠? 이 참 날씨라는 게 온 세계가 다 급격하게 큰 이런 지금 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잘 정돈하지 못하면 그 더위나 짜증이나 불편, 부담스러움은 더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 때문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날씨의 영향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적인 거나 몸의 어떤 상태가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흐르지 못하거나 닫혀 있거나 하면 더 그런 더위에 대한 저항감이 그 불편함과 더위에 대한 압력을 더 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날씨가 일으킨다 라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 속에 날씨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강의에서 오해와 이해라는 걸로 강의를 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또 그것을 소화해냈는지. 강의는 강의고 삶으로 돌아가면 또 자신의 그냥 익숙한 형태대로 움직이다 보면 이 공부를 자꾸 어렵다, 복잡하다, 난해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간단 명료하면서 쉬운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사람과 참 쉽네, 깔끔하네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런지 이렇게 진리에 입각한 사고, 법칙을 따르는 사고에서는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간단 명료해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냉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의식이나 자기 멋대로 사유하는 의식에서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안에 속뜻이 뭐가 들었을까요? 네, 자기 멋대로가 들어있어요. 자기 멋대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자기 멋대로 해서 조금만 빠져나와서 상대와 자기 걸 내리고 조금 뭔가 맞춰내거나 하려고 하면은 복잡다, 어렵다 하는 게 실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혜원국님도 티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고 심플하고 뭔가 너무 정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업식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의식에서 얽혀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엄청 자신을 지금 힘들게 하고 속이게 하고 구속하고 있고 온갖 생쇼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 법칙을 진짜 정갈하게 딱 들이대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화를 했을까 참 중요한데 오해와 이해. 대부분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좀 이해해 보려고 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의 의식 안에서 8, 90%를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조금 열어서 외부의 대상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보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야. 이해해 보려는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금강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그때그때 보여지는 걸로 알고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비슷한 걸 해도 또 이때 알았던 것과 또 다른 형태의 결이 다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아노님은 내가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해요? 거의 우리 아노님한테는 교주와 같죠? 다 받아줄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고 뭐든지 뭔가 다라는 언어를 우리 아노님이 잘 써요. 우리 원아님은 내가 특별해요? 그럼요. 저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자, 몇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특별한가 물었어요. 그죠? 특별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특별함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달라요? 자, 너 특별함 얼마만큼이야?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예, 나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해지려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걸어온 길에 뭔가 말을 이렇게 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니까 할 게 생겨서 하는 거지, 난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 없어요. 우스갯말로 뭐라고 말해요? 난 안호의 씨다발이야. 모르겠어? 이해 안 돼?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좀 시다발이라고 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물을 좀 갖다 준다든가 뭔가 이 사람의 수발을 들어준다 치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수발든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적인 영성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어마무시한 수발을 들고 있는 게 스승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이라고 존경을 하고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진짜 들여다보면은 스승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업식을 수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게 다르죠, 그죠? 이렇게 저가 여러분들한테 나 특별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특별함이라는 게 모양 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하님의 특별함과 안호님의 특별함이 같아 달라? 왜 달라?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식 안에서 이건 다른 거야. 결이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 원하님이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결을 뭐라고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 원하가 나를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은데도 그걸 안 특별하게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로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일으킵니다. 그 일으킨 것이 외부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하면 자꾸 뭐에 여러분들은 집착을 하냐면,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있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중요한 강의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혜를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나는 그냥 내 걸 할 뿐이야. 내 걸 할 뿐인데 그것에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붙여놓은 거야. 누구 거야? 100% 자기 거야.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자기에게 비추어 보면 돼, 삶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언어를 쓰고 있냐면, 자를 내가 특별하게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른 언어로 바꿔보세요. 난 저 사람을 신뢰해, 나 저 사람을 부정해, 나 저 사람 좋아해, 나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존중, 뭐 많은 단어 쓰는 단어마다 그 안에 자기의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신뢰가 뭐야? 하면은 신뢰라는 것도 몰라. 신뢰가 뭐야, 금강? 현경이를 신뢰해? 뭘 신뢰해? 뭘 신뢰할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 뭘 신뢰해? 나한테 잘해주는 걸 신뢰해? 아니면은 저게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이라는 걸 신뢰해? 뭘 신뢰하지?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자, 내가 너를 해를 가할 것 같아? 안 가할 것 같아? 해를 가한다는 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 없이 어떻게 막 지나가다가, 그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가지고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뭘 신뢰한다는 말이지? 보편적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면, 신뢰가 뭐지? 그러면은 무시는 뭘까?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의 사고로 폭력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 폭력이 힘이 센지. 근데 이 폭력이 폭력인 줄을 모르는 거야. 왜? 이야기, 해석. 이 이야기와 해석이
우리 의식이거든요. 의식이야. 우리 의식. 나의 의식이야. 나의 의식에서밖에 그것을 해석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이야기고 자기 해석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이야기와 해석이 여기 상대가 있다면 마구마구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이야기와 해석이. 그래 놓고 신뢰할 수 없어. 날 무시했어. 왜 저래 왜? 우리 안우가 예전부터 굉장히 자주 썼던 언어가 난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겠다 말 많이 했죠. 그죠? 진짜 이해를 못해서 안 받아들일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이 이야기와 해석과 의식이 여유가 없는 거야. 쉼이 없고 자기 것에 꽉, 물론 자기 것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해해보려고 애쓰겠지. 이해해보려고 애쓰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이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라고 쓰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꽉 닫혀서 공간이 없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함부로 막 저 상대를 오해하고 해석하고 이야기 붙이고 스토리 까던 것들을 많이 정돈을 한 거야. 좀 많이 거두어 드리면서 아, 내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를 비추는 걸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이야기가 좀 작아진 거야. 지금 우리 아노님도 그렇고 함부로 막 저 상대를 오해하고 해석하고 이야기 붙이고 스토리 까던 것들을 많이 정돈을 한 거야. 좀 많이 거두어 드리면서 아, 내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를 비추는 걸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이야기가 좀 작아진 거야. 지금 우리 아노님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제 우리 해무님이 성공이라든가 최소한 많은 이제 이런 거 이야기. 그 이야기에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삶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못 보는 거야. 왜?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거든. 해석이 너무 중요하거든. 이것이 얼마만큼 지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세상과 나와 거리가 있습니다. 지날수록 자기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해석 속에, 자기 안에 딱 틀지어진 그 상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가 왜 어렵지? 저것이 저것 안에서 저것게 나오는데 왜 어렵지? 굉장히 자기한테 질문을 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나는 그 좁은 외부의 집단의식에 살 때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야.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너무 자기 안에 갇힌 걸로 외부와 교류하는 것들, 교감하는 것들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여기 와서 자신의 이제 좀 구조를 들여다보자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모양 보이는 것밖에 없어. 자기 모양 보이니까 뭔가 이제 바깥으로 막 뻗어내던 것을 많이 이렇게 정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말이야. 오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해가 여러분들 의식에 8, 90%라는 걸로 자기 안에 꽉 집착되어 있는 걸 말한다고요. 오해라는 게. 오해를 하는 거 안에서는 에너지가 거칠고 왜? 공격 태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좀 차분하고 좀 이완감이 몸을 많이 쳐요. 자신을 지키고자 방어하고 오해를 많이 하면 경계하는 이 안에서 자신의 생명력이 고갈되고 갇혀버려요. 금강도 오해를 참 많이 했어, 그지? 마치 나한테 안전이 없다는 듯이. 그래서 안전해야 한다는 걸 엄청 이렇게 갈구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서 들여다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 도대체 안전이 뭐지? 강의 지난번에 했죠. 내 뜻이 있고 이 삶이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상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상에 뭐해서 안전해? 뭐해서? 응? 자, 내 집에서 있다고 안전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멀쩡하던 에어컨이 떨어져서 안전하지 않을지도 있고, 안전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안전이야.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안전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보는 넓은 의식에서는 그냥 안전인 거야.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수수께끼 같은 말 아니야? 이제 이 말이 좀 들어와? 근데 없는 안전을 지키려고 그렇게 용을 오랫동안 써봐도 그걸로 내 생명력을 얼마나 갉아먹었어, 그지? 모든 게 그래. 신뢰, 무시, 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자존심. 삶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데, 지켜야지. 단디 지켜야지. 자존심이 그거야. 삶을 신뢰하고 상대를 신뢰한다 그러면, 원장님이 나한테 방구를 뽕 입안에다 꽂은 발을 갖다가, 장난 잘해, 우리 원장님. 그게 내가 자존심이 일어날 게 뭐가 있지? 그렇지, 많지. 왜? 아니, 많지. 이 안에서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해석과 기준과 틀과, 그 안에서는 엄청 많지.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안에 그득이 들여놓은 것에서의 작용이잖아. 자존심이든, 무시든, 모든 것이. 그럼 한번 질문을 좀 해보라는 거야. 신뢰가 뭐야? 우리 이제 회무님, 신뢰에 대해서 조금 풀으셨나요? 참 많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틀지어서 붙잡는 구조야. 그냥 이 삶은 지난번에 법칙 얘기했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지금 이 사람과 내가 충족한 교류를 하는 그 안에서 잘 풀리거나 조금 안 풀리거나, 안 풀리면 뭐 때문에 잘 안 풀렸지 고민하면서 풀려고 사유하는 그 사람 의식이 커지면서 이 삶을 그냥 다 신뢰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신뢰, 무시, 이런 것들이 너무 허망하다고. 환영이야.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확장이 안 되면 좁은 통로로 쫓겨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 틀에 대한 집착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낱낱이 환하게 진짜 티끌 하나 붙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추도록 하늘은 계속 끊임없이 일으켜.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이만큼 갖는가 하면 그 과거의 잔재가 또 쑥 일어나고 또 이만큼 갖는가 하면 니 또 얼마나 갖나 하면서 또 한 테스트가 와. 또 쓱 일어나고 하면서 넘어가고 자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 부모의 유전자 정보에 의해 이 집단의식의 어마어마한 것들에 의해서 꽉 진짜 어마어마하게 박혀있는 그 못들을 끊임없이 빼도록 또 한 번 더 테스트 오고 또 한 번 더 테스트 오고 삶이 테스트해. 그렇게 상황이 테스트해. 그래서 상황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주인이야. 비가 와. 그러면 그 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할 바만 하면 되는데 왜 비가 오지?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겠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도대체? 대상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은 지금 그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왜 저 외부 대상은 없다라고 하냐면 나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과 항시 촉하게 돼 있어요. 그 촉할 때 자기 안의 것이 탁 일어나는 거야. 수시로 일어나. 두려워서 숨겨도 이 공부를 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고, 우리 여러님이 본인의 어떤 그런 좀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에서 안 보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피해왔대.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낱낱이 비추시는 거야. 시기심, 질투, 탐심. 자연스럽잖아. 근데 또 이걸 그냥 사정없이 미워하네. 나한테 이런 게 올라와? 아이고 이거 누가 할까봐 무서워. 감추느라고. 혹시나 우리 원아가 여리님이 왜 나를 저렇게 보지? 화들짝 놀라고. 여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감춰서 대책이 없어요. 잠시는 넘어가겠지.
감춰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밝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 하는 거야. 나이 먹으면 더 심해.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 이 공부 자기 거 깎고 자기 거 자꾸 보고 열고 들여다보는 거 괴로운 거야. 근데 그 괴로움을 못 넘어간다면 어떻게 스스로의 의식이 크고 확장돼서 높아지겠어? 넓어지겠어? 지난번에 오해와 이해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어디서든 작동하는 이 여러분들 안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에 건들려지면서 져버려요. 져. 그래서 그것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에 촉하는 것을 제일 금하라 그랬어요. 그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외부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거나 저 외부를 궁금해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당장 답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깊이 사유하면서 탐구에 들어가는 힘이 너무 약해. 그래서 자꾸 답이 안 나와도 명상할 때도 사유하고 걸어갈 때도 사유해보고 샤워하면서도 샤워하고 어느 순간 그게 탁 꽃망울이 터지듯이 터지게 돼요.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솟아나. 그런데 어떻게 해? 빨리 뭔가를 틀지어야 돼. 저것 때문이야. 저것이 이래 해가지고 이야기와 막 해석을 넣어서 빨리 하는 것에 체한다 이 말이지.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진짜는 진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풍신을 이렇게 뭔가 에너지체를 리딩을 하거나 많이 교류를 하면서 저 사람의 에너지체가 저렇게 형성된 데에는 저 사람이 살아온 이 삶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리딩을 한다는 거, 에너지체라는 건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의 에너지체를 딱 리딩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이나 어떤 패턴이나 어떤 사유를 좀 더 많이 하고 산다라는 걸 리딩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풍신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냥 그건 하나의 풍신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데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 팁이라고 할까? 약간의 어떤 그런 참고는 하지. 풍신을 이런 사람이야! 그건 틀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기준이나 이야기, 해석 이것들이 빠지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몸이 열려버려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 안의 해석과 이 틀로 자꾸 이렇게 움켜져 버리면 이 닫는 거예요. 닫아버리면은 결국 남아있는 건 뭐야? 지의식과 지해석과 지이야기 속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자신의 지금 이야기와 해석과 이게 내 틀이구나, 내 거구나, 내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저것을 저렇게 보는구나를 아는 그 자체가 이완이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 안의 해석과 이 틀로 자꾸 이렇게 움켜져 버리면 이 닫는 거예요. 닫아버리면은 결국 남아있는 건 뭐야? 지의식과 지해석과 지이야기 속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자신의 지금 이야기와 해석과 이게 내 틀이구나, 내 거구나, 내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저것을 저렇게 보는구나를 아는 그 자체가 이완이야. 이완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해석하고 이야기를 붙이는 이게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왕성하게 깨어나요. 왕성하게 깨어나면 딱 보면 앱니다가 돼요. 에너지체를. 특별한 능력 아니야. 딱 보면 그냥 리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리딩에도 했어. 내가 해주를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 자기의 이야기와 해석 기준 틀이 있는 사람은 핑크빛 에너지 우와 너무 좋다 지 거야. 핑크빛 에너지가 좋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게 돼. 리딩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좋고 안 좋고가 없어.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또 그것의 단점이 또 그 사람 안에 그걸로 작동을 시키는 리딩이 돼. 그러면 말할 게 없다고. 의식을 넓히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는 의식이 나야. 이 의식이 여러분들 마음의 눈인 거야. 보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걸 이제 뭔가 뱉어내게끔 작동하는 거야. 의식이 나야. 이 의식에 뭘로써 지금 나오냐 이 말이야. 말과 행동과. 그래서 이게 의식 정돈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의식을 좀 더 크고 넓히는 게. 그럴 때 이래도 괜찮고 저럴 때 괜찮은. 그럴 때 그 사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고와지고 순해지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가치로워져. 그런데 이런 의식을 정돈하지 못하고 나이 먹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져. 사람 관계나 이 삶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에 편안함이 일어나려면 이런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기준과 틀을 죽어라고 내려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절대 그런 상대를 위한 것은 없어.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고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에너지 리딩을 하는 게 약간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때 이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하는. 그래야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참고해서 잘 교류할까로 우리는 삼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만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도마님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 공부에 인연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에너지체가 그렇게 좀 더 현실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게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없다 있다 논할 수는 없는데 지금 걸 얘기한 거야. 나중에는 또 지금이 아니니까 그때는 또 이분도 어떻게 달라질다라는 건 단정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단정해서 듣는 본인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마님한테 또 그 얘기를 했다고. 도마님이 현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이런 공부에 도마님이 또 정성을 잘 들여주고 하면 대화를 그런 식의 대화와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러면 갈수록 당신 참 멋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또 에너지가 섞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분의 상태가 좀 더 그렇게 거기에 많이 포인트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 저 가능성을 우리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제 좀 어떤가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해서 사유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피해의식의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래. 자신이 그래서 잘 들여다보고 그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 나는 이 부분 내가 좀 보완하고 이러면서 서로 우리는 보완 관계거든. 그렇게 나아가면 이 삶은 아주 두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로서 좋겠지. 근데 나 이거 하는데 너 안 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가 않겠지, 그지? 네. 아리까리에서 아까 이제 자기 거를 내린다고 했을 때 뭔가 내린답시고 내리면 자꾸 억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려야지 하는 그게 내리는 게 아니고 내린다는 게 좀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버섯 가게가 있어. 버섯 가게가 있으면 갖고 싶지. 그러면은 이제 갖고 싶은 마음 있고 그리고 그걸 했었을 때 내 경제에 피나 출혈이 일어나. 그러면은 딱 보고 아이고 갖고 싶지만 좀 내려야 되겠다. 보류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바르게 사유를 해서 왜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의식의 정화,
일으키면서 내리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지. 그냥 막 무자비로 이렇게 내려. 이것이 아니라, 근데 내 것을 자꾸 세우자고 하면 상대도 세워. 그러면은 끝이 없는 전쟁이야. 그러면은 좀 더 의식이 열려 있는 사람이 조금 내리거나 하면은 상대도 그러면 더 이상의 압으로 진행하지 않겠지. 그래서 합리적인 지혜로운 어떤 선택에 나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리라 이 말은 또 아니야. 그래서 조금 세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 너무 자기 걸 못 세우는 사람. 근데 진우님은 그러면 너무 못 세우는 사람인지 너무 잘 세우는 사람인지. 만약에 너무 세우고 싶은데 실제로는 못 세우는 경우가 왜 못 세우지? 내 거 진짜 세워야 할 때는 세우고, 상대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거에서는 내가 관여하면 안 되고, 아, 저 사람 저런 말 하는구나. 근데 왜 올라올까? 상대가 그런 말 하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해석과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말을 세게 한다, 뭐 강요한다, 그지? 근데 그런 거 다 빼봐. 뭐가 있어? 그냥 상대 것만 있는 거야. 그리고 요즘 진우가 잘 해가듯이 거기에 필요한 나의 어떤 반응, 상대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떤 게 있는지만 얘기를 해서 알려줘서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비춰서 나 왜 걸릴까? 엄마는 그냥 엄마 걸 할 뿐인데 나 왜 걸리지? 그러면 저 사람으로서 걸 하지 말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막 이래저래 사유를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진우의 의식이 이제 크게 확장되면 엄청 본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근데 뭔만 하면 진우는 지금 자신의 걸로 그 외부의 것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이야기를 막 하잖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함부로 막 말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나도 함부로 하면 되고, 그러면 함부로 한다는 게 없잖아. 같이 쌤쌤이니까. 뭐가 문제야 그럼? 그럼 엄마한테 묻든지, 아, 엄마 지금 나한테 선택권도 없이 그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더 당황해야 할걸? 아니 그냥 물어본 거지 뭘 너는 말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또 화가 올라갈걸? 이해됐어요? 네, 이야기와 해석이. 그러면 이 이야기와 해석을 빼면 남는 게 뭘까를 계속 비워야 돼. 내린다는 건 그거야. 비워야 돼. 근데 자꾸 붙잡고 채우는 게 너무 자동적이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그 의식 안에서는 너무 자동적이어서 자기가 지금 뭘 세우고 있고 뭘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 자기 입장에서는. 왜? 그 해석과 이야기 안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폭력성이 막 나가. 무서운 세계라는 거야. 의식이 정돈되지 않은 거 안에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오해와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오늘도 오해와 이해 엄청 중요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삶으로 들어가면 똑같아. 왜 똑같을까? 안 오니? 내 것을 그냥 막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내 것이. 그래서 우리 공유님한테 내가 엄청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치열하게 하라고. 그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쉽게 넘길 그건가?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는 듯이 엄청 여유 있게 느긋한데 내일 없어요. 한 치 앞도 지금 딱 숨어진 그 순간이 우리는 이 세상과 하직이야. 치열하게 그 업식에 끌려다니면서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상대들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걸 막 집어 던지고 멈춰야 돼요. 멈춰. 네. 한천도 그 오해 오해지. 오해인데 그 오해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병이 돼버린 거야. 중독이 돼버린 거야. 그걸 병이라 그래. 병은 한 끗 차이예요. 누구나가 있어요. 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속닥속닥 하면 뭐 지금 내 얘기하나 뭐라든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자꾸 사실화 시켜버리는 의식이 있는 거야. 중독됐다 이 말이야. 내가 그것을 관리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해명님이 병이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데 삶에 운용을 안 하는 거야. 사실도 많이 만났어. 안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도 많이 만났어. 그런데 사실을 만났는데도 또 오해하는 거야. 저것들이 지금 거짓말한다. 그 안에서 사촌 언니하고 얼마나 몇 년을 그렇게 해왔어.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애를 죽였다고 하는 소리까지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확인했잖아. 무섭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어이구 뭐 아니 말고 이러는 거야. 그 심각성이 없는 거야. 자기에 도취돼서 자기에 빠져서 어떤 폭력을 이루고 있고 어떤 오해를 하면서 자신을 지금 병들게 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짓을 스스로 하는데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지 이제. 이해되실까요? 예. 그러면은 사람은 의식을 쓰는 자라고 했잖아. 했었을 때 나는 우리 해명님이 의식을 진짜 바짝 세워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날선 비춤을 해야 돼. 근데 날선 비춤을 하기보다 여기 따라가는 게 더 심한데? 날선 비춤을 많이 해요. 여기 따라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기 어렵지. 날선 비춤을 해서 다 예리하게 해가지고 이거 없이기네, 와 이것도 저거네 이러면서 예리하게 비춤을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